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카페에서 잘못 나온 음료를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친구들과 음식을 고를 때 난 아무거나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연애를 할 때 늘 상대방 일정에 맞추느라 정작 내 일은 뒷전이었다. 회사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네라고 외치고 후회한 적이 있다. 특히 방금 말한 모든 사항을 공감하시고 이 썸네일을 클릭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착해서 혹은 관계를 망치기 싫어서 참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위의 행동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을의 위치로 걸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태도이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네, 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매번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을로 사는 거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맞춰주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맨날 이렇게 호구로 살고 있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서 호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태도 세팅이 처음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비결을 말씀드릴 건데 매번 손해만 보던 인생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는 태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래 고정 댓글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버려야 할 태도는 늘 웃는 태도인데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고 호구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웃는 거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웃는 거 중요하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사람은 말보다 비언어를 먼저 읽는다고 하거든요. 이 표정과 태도는 커뮤니케이션의 5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의사표현 중 하나인데요.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팀 회의 시간에 제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로 진행 방향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은 거의 묵살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회의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라고 말을 했어요. 속으로는 분명 불편하고 억울했는데도 말이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업무를 받아도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야근을 떠넘겨 받아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웃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는 뭘 시켜도 웃으면서 받아주네, 쟤한테 넘기면 되겠다, 저 새끼가 바로 그 유명한 호구 새끼야 라는 신호로 읽힌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유아적 표정이라고 부르는데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길 것 같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짓는 미소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웃으면서 받아주는구나 라는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짓는 미소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상은 호구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갈등을 피하려고 웃었지만 결국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조건 인상 쓰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감정과 표정을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불편한 상황에서는 불편한 표정을, 부당하고 느끼는 순간에는 진지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저도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나서부터 회의 시간에 부당한 의견이 나오면 일부러 살짝 미간을 좁히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제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도 지적하지 않는 태도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친구가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었는데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간 적. 동료가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는데 뭐 어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간 적. 저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 태도가 왜 위험하냐면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짚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행동으로 학습이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요. 침묵은 동의로 해석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제 외모나 옷차림을 놀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별 가짜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담의 수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안을 주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처음에 그건 좀 불편한데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걸요. 선을 넘었을 때 지적하지 않는 건 절대 관계를 위한 배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에요. 왜냐하면 짚지 않은 불편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폭발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왜 저래? 라고 황당해하고 정작 그동안 쌓은 진짜 이유는 전달조차 안 돼요. 결국 나만 예민한 사람, 갑자기 화내는 사람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순간에 작게라도 표현하는 것이에요. 꿀팁을 드리자면 대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웃지 않고 차분하게 그 말을 되물어 보세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습관성으로 뒤질래?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어느 날 제가 친 장난에 그 친구가 또 뒤질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웃지 않고 야 방금 뒤질래라고 말했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상황을 좀 벗어나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가 살 좀 빼야겠다 오늘도 많이 처먹네 처럼 외모를 건드리는 말을 툭 던졌다고 해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 웃겨 넘겼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웃지 않고 야 그 말은 왜 한 거야? 혹은 거울 갖다 줄까? 라고만 말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더 이상 같은 농담을 반복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천성이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네, 알아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진 않아요. 선함과 배려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하지만 그래도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엔 무척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속이 시원해져요. 이런 행동들이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겠구나라는 기준선을 그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한번 선을 분명히 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태도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고를 때 아무거나라고 말한다던가 부당한 업무에 네 하고 외치는 것도 결국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거절에 신경 쓰지 않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영향력 편향과 관련해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가 느낀 실망감이나 불쾌감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상상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크게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 거절을 예상보다 훨씬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절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라고 답을 미루다가 결국 거절할 타이밍을 놓치고 떠밀리듯 수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이건 당연히 해주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거절하는 게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즉각적이고 짧은 거절이에요. 거절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건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 일정상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싫어. 안 해. 꺼져! 변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한테 설득하면 넘어오겠는데? 라는 빈틈을 주거든요.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의 그 착함을 이용하거든요. 문제는 다 당하고 나서 알아차린다는 건데 그때도 그 나쁜 사람은 당한 사람이 문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짧고 명확한 거절이야말로 가장 정중하면서도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불편한 순간에도 무조건 웃지 않기. 감정과 표정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둘째, 선을 넘는 순간에 작게라도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기. 셋째, 거절은 미루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하기.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데요. 내 감정과 경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해서 호구가 되는 게 아니라 솔직함을 두려워해서 호구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싶으셨던 분들 계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